도어락이 열리는 그 소리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제 몸 위에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도련님이 있었고 남편의 발소리는 이미 안방 문턱을 넘고 있었죠. 그 찰나의 순간 저는 보았습니다. 도련님의 눈에 서린 공포, 그리고 그 공포를 압도하는 기괴한 흥분을요. 침대 밑으로 몸을 던지는 그의 단단한 등 근육을 보며 저는 죽음을 예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제가 마주한 것은 분노가 아닌 너무나 평온한 남편의 미소였습니다. 그 미소가 저를 더 깊은 지옥으로 몰아넣을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30년 평온했던 가정이라는 성벽이 무너지고 그 파편 아래에서 금지된 욕망을 탐닉하게 된 한 여자의 고백, 그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번 남편이 안방문을 열기 직전의 상황 기억하시나요? 오늘은 그 절체절명의 위기 이후 저희 세 사람이 어떻게 파멸의 늪으로 더 깊이 빠져들었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여러분이라면 이 지옥 같은 상황을 어떻게 견뎠을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의 위태로운 진실을 이어가는 유일한 힘입니다. 남편은 방안을 가득 채운 비릿한 정사의 냄새를 맡지 못한 걸까요? 아니면 제가 급히 끌어올린 이불 너머로 비치는 상기된 얼굴을 모른 척한 걸까요? 남편은 그저 핸드폰을 챙겨들며 말했습니다. 어휴, 정신 좀 봐. 여보, 당신 자고 있었어?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 저는 혀가 꼬이는 것을 간신히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낮잠을 좀 잤더니 몸이 좀 안 좋네요. 남편은 제 이마를 짚어보지도 않고 서둘러 나갔습니다. 남편의 차 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침대 밑에서 도련님이 기어 나왔습니다. 그의 몸은 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아니 누님, 죽는 줄 알았죠? 그는 공포를 즐기는 미친 사람처럼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를 밀쳐내려 했지만 그는 저를 다시 침대로 거칠게 눕혔습니다. 방금 그 아슬아슬함, 누님도 느꼈잖아요. 죽음 곁에서 맛보는 쾌락이 어떤 건지.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더 이상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중독이었고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스릴이 가미된 위험한 게임이었습니다. 도련님은 이제 남편이 집에 있을 때도 대담하게 저를 자극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식탁 아래에서 그의 발이 제 종아리를 타고 올라와 은밀한 곳을 자극할 때 저는 뜨거운 국을 남편의 옷에 쏟을 뻔했습니다. 여보, 왜 그래? 손을 다 떨고. 남편의 질문에 도련님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형수님이 요즘 기력이 없으신가 봐요. 제가 보약이라도 한 제 지어드려야겠네요. 도련님의 그 뻔뻔한 목소리가 제 귓가를 때릴 때마다 제 안의 도덕성은 비명을 질렀지만 제 몸은 그 자극에 반응해 축축하게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 도련님은 저를 주방 구석으로 몰아넣고 제 원피스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하지 마세요. 제발. 제 입술은 거부를 말했지만 제 허리는 어느덧 그의 손길에 맞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벽 하나 너머에서 저는 도련님의 손가락이 주는 쾌락에 몸을 맡겼습니다.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신음을 참는 그 순간 저는 제 자신이 더럽혀지는 동시에 더할 나위 없는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밤마다 남편의 곁에 누워 있으면 제 몸은 도련님의 거친 감촉을 기억해내며 떨려왔습니다. 남편의 평온한 숨소리는 저에게 지독한 죄책감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그 무지함이 저를 더욱 대담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나를 여자로 보지 않아. 나를 뜨겁게 만들어주는 건 저 방에 있는 도련님뿐이야. 이런 자기 합리화가 제 영혼을 갉아먹었습니다. 어느 날은 도련님이 제 안방으로 몰래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화장실에 간 사이였습니다. 그는 제 목덜미를 거칠게 깨물며 속삭였습니다. 누님, 저 사람 옆에서 자는 게 그렇게 좋아요? 나랑 있을 때처럼 소리도 못 지르면서 그의 도발은 저를 미치게 했습니다. 저는 그를 밖으로 밀어내려다 그만 그의 단단한 가슴 근육에 손이 닿았고 그대로 그의 품에 안기고 말았습니다. 화장실 물 내려가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우리는 어둠 속에서 서로의 타액을 섞으며 탐닉했습니다. 1분, 2분의 짧은 미래가 주는 자극은 며칠간의 평범한 일상을 버티게 하는 마약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이제 도련님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그 거대한 존재감, 제 안을 가득 채우다 못해 터져나갈 것 같던 그 단단한 느낌이 없으면 저는 금방이라도 말라 죽을 것 같은 식물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비밀은 영원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잠든 사이 제 핸드폰을 몰래 본 모양이었습니다. 도련님과 주고받은 은밀한 메시지들, 어젯밤 너무 좋았어요. 오늘 남편 없을 때 방으로 와요 같은 노골적인 문구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하는 척하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 앉아 도련님과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손에는 제 핸드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설명해봐. 이게 다 뭐야? 남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도련님이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형은 누님을 여자로 본 적 있어? 평생 가구처럼 취급했잖아. 내가 누님을 다시 여자로 깨워준 거야. 억울해하지 마. 이건 형이 자초한 일이니까. 도련님의 당당한 도발에 남편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남편은 도련님의 멱살을 잡았고 두 남자는 거실 바닥을 뒹굴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남편의 눈에서 흐르는 피눈물을, 그리고 도련님의 입가에 걸린 승리자의 미소를. 그날 이후 남편은 집을 나갔습니다. 이혼 서류를 보낼 테니 도련님과 알아서 살라는 차가운 문자 한 통만 남긴 채요. 저는 이제 자유가 되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도련님과의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사라진 집에서 도련님과 단둘이 남게 된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뜨겁게 달구었던 그 불꽃은 금기라는 연료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요. 남편이라는 장벽이 사라지자 도련님의 거친 손길은 더 이상 흥분되지 않았고 그의 노골적인 요구는 저를 지치게만 했습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건 도련님의 눈빛이 점점 남편을 닮아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무관심하고 폭력적이며 저를 그저 자신의 욕구를 분출하는 도구로만 여기는 그런 눈빛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제가 원하던 여자로서의 삶을 찾은 걸까요? 아니면 더 큰 지옥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걸까요? 남편을 배신하고 얻은 이 황홀경의 끝이 고작 또 다른 형태의 권태와 폭력이라면 저는 무엇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걸까요? 만약 여러분이 저라면 남편이 용서해 줄 때까지 빌어야 했을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도련님을 떠나 혼자만의 길을 가야 할까요? 여러분의 냉정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댓글로 저를 꾸짖어 주셔도 좋고 공감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홀로 된 저에게 찾아온 남편의 충격적인 복수, 그리고 도련님의 숨겨진 정체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비극의 끝이 어디일지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여러분이 이 드라마의 증인이 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